My name's Garrett Vinn, and I'm a cinematographer and photographer for the Cornell Lab of Ornithology. 제 이름은 게리 빈입니다. 저는 현재 코넬 조류연구실에서 촬영 감독 겸 사진작가로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대부분 주로 도요물대새 일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새들을 기록하거나 사진을 찍거나 촬영을 할 때는 그들의 자연사와 생활주기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특정한 시기에 따라 서로 다른 곳에서 서로 다른 행동 등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생활주기 중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북극과 아북극 지역에서의 번식입니다. 번식지에서 그들은 아주 독립적이며 세력 다툼이 심합니다. 또 다음 세대를 육성하고자 북극의 짧은 여름을 이용하여 재빨리 짝짓기를 합니다. 이후 남은 한 해 동안 그들은 반복적이고 사회성을 띠는 무리 속에서 지구를 여행하며 장거리 이주를 합니다. 그런데 1년 중 아주 잠시 동안에는 그들의 기시이 더 아름다워집니다. 그들은 놀라운 발성과 구애 행동 등을 가지고 있으며 새끼들을 키우고자 부모로서 서로 협력합니다. 서로 다른 종류의 많은 도요물대새 종들 사이에서도 도요물대새에 심취한 사람이라면 생애 한 번쯤은 꼭 보고 싶어하는 넓적부리 도요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새는 가장 찾기 어려운 새 중에 하나입니다. 이 새들은 극동러시아 추코트카의 외진 곳에서 번식하며 동남아시아 전역에 흩어져 외딴 곳에서 월동을 합니다. 최근 이 새의 개체수는 심각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30년 전만 해도 넓적부리 도요는 수천 마리였습니다. 오늘날 지구상에는 고작 몇백 마리 정도만 남아 있습니다. 몇 년 전 넓적부리 도요 번식지에서 구애 행동과 둥지를 트는 행동 등을 촬영하고자 그곳에서 몇 달 정도 여름을 보냈습니다. 제가 러시아에 있었던 동안에 붉은 가슴 도요가 둥지 트는 모습을 촬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름다운 젓갈색 도요새로 넓적부리 도요보다는 약간 큰 몸집에 위장술이 아주 훌륭했습니다. 이 새들은 둥지를 트는 동안 아무에게도 발견되지 않기 위해 이들의 독특한 위장술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찾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툰드라에 울려 퍼지는 붉은 가슴 도요 성조 수컷의 노래는 제가 이곳 북극에서 들어본 소리 중 가장 아름다운 소리입니다. 큰뒷부리 도요는 장거리 이주자 중 챔피언입니다. 특히 알래스카에서 둥지를 틀고 있는 큰뒷부리 도요의 개체군이 단연 최고입니다. 유콘 델타 번식지에 있는 그들을 촬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성조 수컷과 암컷 큰뒷부리 도요 둘 다 약 12시간 간격으로 교대하며 알을 품습니다. 멀리 떨어져 살짝 날아앉는 암컷을 목격했습니다. 암컷은 조심스럽게 수컷에 다가갑니다. 그리고 아주 다정하게 긴 부리로 수컷의 등을 스치며 이제 제가 품을게요 라고 말하듯이 신호를 줍니다. 이런 비슷한 것을 목격하게 될 때 그들을 하나의 인격체로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새들의 가정과 새끼를 향한 헌신을 보게 될 때 이들에 대한 강한 관심이 생깁니다. 도요물대새의 새끼들이 부화하면 그 새끼들은 스스로 즉시 먹이를 먹을 수 있습니다. 부모들이 꼭 새끼를 먹여주어야 한다거나 하지 않습니다. 이 어린 새들은 아주 잘 발달된 다리와 발, 그리고 부리 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움직이는 데 있어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안전하게 지내는 것과 먹이 섭취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주 빠르게 자랍니다. 이 어린 도요물대새에 관해 대단히 흥미로운 것 중 하나는 부모 새들과 함께 남쪽으로 이동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새끼들이 알에서 부화하자마자 혹은 부화 후 짧은 기간 안에 암컷인 어미새는 남쪽으로 이동합니다. 암컷이 떠난 후 수컷은 몇 주 동안 더 남아 어린 새들을 돌보고 성장시킨 후 남쪽으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작고 어린 새들이 날 수 있게 되고 살집을 좀 찌우고 나면 그들 스스로 남쪽으로 이동합니다.
다른 종들과는 다르게 도요물대새 이동 경로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입니다. 이들의 경로는 그들의 부모나 다른 새들로부터 습득된 게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의 진화를 통해 그들의 DNA에 새겨져 온 겁니다. 동부 러시아와 알래스카 일부를 가로 건너 광대한 거리를 이동하는 장거리 이주자 도요물대새 대부분은 남반구 혹은 열대 지역에서 겨울을 나기 위해 남쪽으로 이주합니다. 이들의 경로를 총칭하여 동아시아 대양주 철새 이동 경로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 경로상에는 믿을만한 먹이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가을철 수백만 마리의 새가 월동지로 이동할 때, 또 그 이듬해 봄철 다시 북쪽으로 이동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새들의 대부분은 황해 지역을 거칩니다. 이 지역은 이들 중 많은 새들이 북향을 하거나 남향을 할 때 단 한 번만 중간 기착을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들이 이주하는 동안 36종의 도요물대새 모두 황해 지역의 습지와 조간대갯벌을 사용합니다. 황해는 한반도와 중국을 양쪽으로 끼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조간대갯벌은 해양 생물에 있어 아주 비옥한 곳입니다. 매년 봄철과 가을철에 수만 마리의 도요물대새를 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들은 해마다 먹이가 풍부하고 예측 가능한 지역에 모여 있습니다. 오늘날 고작 몇백 마리밖에 남지 않은 넓적부리 도요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유일한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중국의 루동 갯벌입니다. 둥지를 촬영했던 러시아에서 5,000km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가을철 그곳을 갔었을 때 많은 새들이 살을 찌우기 위해 바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몇 마리의 넓적부리 도요를 찾아 촬영할 수 있을 정도로 운이 좋았습니다. 넓적부리 도요의 가장 독특한 건 바로 스푼 모양을 한 부리입니다. 이 넓적한 부리는 스푼처럼 뻘에서 쉽게 좌우로 움직이기에 먹잇감을 정확하게 찾아 섭취하는 데 이용합니다. 그 부리는 감각수용기로 가득 채워져 있기에 재빨리 작은 새우와 개와 같은 먹잇감을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작은 새우와 개들은 넓적부리 도요와 비슷한 크기의 다른 도요물대새들에게도 주된 먹잇감입니다. 많은 도요물대새의 종들이 계절별, 지역별로 풍부하고 특정한 먹잇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특정하게 진화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그들의 독특한 부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갯벌들을 볼 때 모두 다 같은 갯벌이고 거기에 있는 유기체들 역시 다 같은 종류일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조개잡이 어부라도 당신을 짧은 시간 안에 어마한 양의 해산물을 찾을 수 있는 곳으로 안내해 줄 수 있습니다. 침전물의 거친 정도나 종류, 염분도, 해류, 유효 양분 등 이 모든 것들은 갯벌에서 찾을 수 있는 유기체의 종류와 풍부함을 결정짓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치강의 침전물로부터 만들어준 루동갯벌은 넓적부리 도요가 섭취할 수 있는 종류의 유기물들을 생산하기 위한 최적의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대한민국의 새만금 하구에는 이처럼 생산성이 높은 환경이 존재했었습니다. 넓적부리 도요와 다른 도요물대새에게 아주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큰 방조제 건설은 해수 유통과 강으로부터 오는 자연스러운 침전물의 흐름을 제거함으로써 해양 생물과 철새들에게 비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한반도에서 유일하게 남은 넓적부리 도요의 가장 중요한 서식지인 금강하구는 청다리 도요 사촌과 같은 다른 멸종 위기종에게도 역시 아주 중요한 지역입니다. 여기의 환경은 이 새들이 좋아하는 굴 파는 개 등 풍부한 종류의 먹잇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들은 그들이 미리 파놓은 굴로 도망치려는 시도는 하지만 청다리 도요는 이들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고 쫓아다니며 그들의 길고 통통한 부리를 이용하여 먹이를 찾습니다. 이 새들은 그들의 튼튼한 부리를 이용해 얼굴 근처에서 얼씬거리는 개의 집게를 먼저 제거한 후 먹기 좋게 부셔 한 입에 집어삼킵니다.
다른 조간대 갯벌 지역은 방대한 양의 개들을 생산하고 있지 않기에 그곳에서 청다리도의 사촌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큰디뿌리 도요는 그 어떠한 새들에 비해서도 가장 인상적인 비행을 하는 새입니다. 그들은 가을철 알래스카에서 출발하여 태평양 바다를 건너 뉴질랜드로 7에서 9일 정도 쉬지 않고 비행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 비행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것 중 하나는 그들이 번식을 위해 다시 알래스카로 돌아가는 여정입니다. 알래스카에서 번식하는 큰디뿌리 도요의 개체군은 사실상 황해 지역 안에서 아주 좁은 지역인 압록강에서 중간 기착을 합니다. 그리고 압록강에서 알래스카까지 번식하러 올라가기 위해 살을 찌우면서 최대 한 달 정도를 머뭅니다. 압록강에서는 봄철에 북쪽으로 이동하려는 수만 마리의 큰디뿌리 도요의 거대한 무리를 볼 수 있습니다. 부드럽고 비옥한 침전물은 깊이 굴을 파는 갯지렁이와 큰 조개류 등 풍부한 먹이를 제공합니다. 머리를 파묻어가며 놀라운 긴 부리로 뻘을 깊이 파내고 먹이 섭취를 하는 모습 등 큰디뿌리 도요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먹잇감의 정확한 위치를 찾아내는 걸 보면 상당히 놀랍습니다. 그들은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먹잇감들의 정확한 위치를 찾고 섭취하는 게 가능합니다. 효율적으로 살을 찌우고 성공적인 비행을 위해서 이 새들은 먹잇감의 밀집도가 높은 갯벌에 의존을 많이 합니다. 수만 년 동안의 진화를 통해 압록강의 이 지역이 가장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먹이를 먹을 수 있는 곳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황해 조간대 갯벌과 습지에서 의존을 하는 다른 36종의 도요물대새에 있어 사실상 이들의 생존에 필요한 조간대 갯벌 지역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는 생존에 필수적이고 비옥한 소수의 지역으로 가게끔 유전적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황해는 그야말로 동아시아 대양주 철새 이동 경로의 허브입니다. 월동지와 번식지 간의 수많은 종과 전체 개체군들의 성공적인 여정을 계속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이곳 황해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이 지역이 없다면 이 중 그 어떤 새도 살아남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들은 알래스카와 방대한 러시아 지역에서부터 호주, 뉴질랜드, 미얀마, 동남아시아 지역까지 이동합니다. 이들 모두 황해 지역에 먹이가 많고 비옥한 조간대 갯벌에 의존하고 있습니다.